안녕하세요. 엄마표 독서질문법 구현정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 또 만나 뵙게 되었어요. 자, 오늘은 또 어떤 책으로 어머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까? 자, 소개드릴 책은 짜잔! 콩닥콩닥 짝 바꾸는 날입니다. 책이 굉장히 얇죠? 그래서 되게 저학년들이 읽을 책 같기도 하지만 제가 이 책을 오늘까지 여러 번 읽으면서 다시 읽어도 정말 생각할 게 많다 이런 생각이 들고, 이 책이 생각보다 되게 고학년에 읽으면 좋은 필독서로 위치되어 있어요.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을 가지고 고학년이랑 뭘 나눌 수 있지?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, 우리 친구들 한 4학년쯤 지나면 뭐가 오나요? 사춘기가 오죠. 친구들의 마음이 궁금해지고, 친구들이 나를 좋아하나 안 좋아하나, 그 사건이 굉장히 자기의 삶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이해하고, 그러면서 또 나의 마음을 존중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책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. 특히나 이 책에는 굉장히 마음을 담는 그런 구절들이 많아요. 굉장히 기분이 좋으면 목소리가 커진다. 또 행동에도 이런 얘기가 나요. 의자가 멀찌감치 떨어져 있었다. 뭐 이런 표현들이 자꾸 있어요. 또 사탕 같은 거 먹으면서 기분이 좋아졌다던가 뭐 이런 이야기들을 나타내면서 자신의 감정을 글로 아름답게 표현하거나 아니면 속상하게 표현하는 그런 방법들이 들어있는데요. 어른들이 읽기에는 마냥 귀엽기만 하지만 이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감정들이 숨어 있습니다. 그래서 엄마가 먼저 읽으면서 그런 감정이 들어간 표현들에 대해서 같이 그 글에 밑줄을 그어가고, 아이들이 다음 책을 읽었을 때, 엄마 다음 책을 읽었을 때, 이 문장 그냥 넘어갈 줄 알았는데 엄마가 이렇게 한번 줄을 그어주니까 이런 표현 재밌구나, 나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콩닥콩닥 짝 바꾸는 날, 여기엔 주인공은 4명입니다. 나라고 표현되는 우리 승연이가 좋아하는 우진이, 또 우진이가 좋아하는 유나, 그리고 일주일 후에 전학 갈 창훈이가 있어요. 우리 창훈이는 승연이를 좋아합니다. 삼각관계예요. 그런데 이 반에서는 짝 바꾸는 날이 있어요. 우리 승연이는 우진이를 너무 좋아하니까 우진이와 짝꿍이 되고 싶겠죠? 결국 짝꿍이 되었어요. 우리 우진이랑 너무 안고 싶은데 우리 창훈이가 키가 작다 그랬잖아요. 그러니까 뒤에 앉게 된 거예요.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은 너무 멀리 앉은 우리 창훈이를 승연이 쪽으로 당겨와 줍니다. 우진이는 자기가 좋아하는 유나 옆으로 갔어요. 초반에는 우진이가 유나를 좋아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. 우진이는 굉장히 매너가 있는 아이라서 승연이한테도 잘해주고 유나한테도 잘해줬거든요. 그래서 알쏭달쏭 좀 헷갈렸어요. 그런데 이제 우리 승연이는 오래오래 기도한 그런 바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창훈이가 옆에 짝꿍이 된 게 너무 속상해요. 그랬더니 창훈이한테 되게 미운 얘기가 나가고 미운 행동을 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. 보다 못해 선생님과 마음 나누기 공책에 너무 밉다, 너무 싫다, 뭐 이런 얘기를 하게 적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선생님이 교무실로 와라, 이런 얘기를 하죠. 그러면서 창훈이에게 일주일만 잘해다오. 곧 전학을 갈 아이니까 네가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. 아마 창훈이는 우리 승연이를 엄청 좋아하는 그 마음을 선생님한테 전했던 모양이에요. 마음 나누기 공책에서. 책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선생님은 마지막 선물을 주고 싶었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. 일주일만 잘해주면 다시 우진이와 짝을 시켜주겠다, 이런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요. 자, 너무
귀엽고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콩닥콩닥 짝바꾸는 날. 여기서 우린 과연 어떤 질문을 던질 수 있을까? 오늘 어머님들한테 책을 읽으면서 아이들이랑 어떤 질문을 나눌 수 있을까? 그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 이런 팁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. 저는 책에다가 그날 중요한 구절 내용이 있는 부분에 이렇게 포스트잇으로 질문을 담아 놓습니다. 그래서 이 질문들을 보고 최종적으로는 아이들에게 질문들에 관한 문제를 뽑아내기도 하지만 그냥 아이들이랑 이렇게 질문 포스트잇을 붙여놔도 아이들은 그 질문을 보고 잠깐이라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책을 읽다가 바로바로 생각나는 것들은 질문을 적어두세요.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랑 꼭 나눔을 하지 않더라도 아이들이 지나가면서 그 질문을 보게 됩니다. 그러면 시간이 없어서 나누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런 포스트잇이나 책에 직접 써놓은 엄마 필기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고 또 글을 쓸 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. 여러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. 오늘 또 3가지 질문 한번 뽑아봐야겠죠. 첫 번째 질문입니다. 우리 창훈이와 우진이가 서로 좋아하는 친구들한테 관심을 표현하는 방법이 좀 다른 것 같아요. 자, 그렇다면 우리가 좋아하는 마음은 어떤 건지 아이랑 한번 이야기를 나누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났다면 나는 어떻게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보통 남자애들이 왜 여자애들 막 괴롭힐 때는 부모님들 뭐라고 하세요? 걔가 너한테 관심 있어서 그러는 거야? 라고 하는데 이 짝바꾸기 날에서는 우리 우진이가 엄청 젠틀하게 유나한테 잘해주거든요. 그래서 모든 아들들이, 모든 남자들이 전부 다 관심이 있을 때 여자아이들한테 장난을 걸지는 않는구나. 그리고 나는 좋아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해주는 것과 또 어떤 마음을 받고 싶은지, 어떤 관심을 받고 싶은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두 번째 질문입니다. 여기에선 승현이가 우진이를 좋아하죠. 그리고 창훈이가 승현이를 좋아합니다. 이런 삼각관계 속에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고 내가 썩 마음에 들지 않는 친구가 나한테 좋아한다고 이야기한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할까?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실 수 있겠죠. 어머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?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. 굉장히 마음이 안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좋아하지 않는 마음을 승현이도 창훈이한테 저는 창훈이가 싫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. 그래서 우리 창훈이가 눈물을 슬쩍 보이게 됩니다.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? 그런데 우리 우진이가 다시 승현이와 짝이 됐을 때 승현이와 책상을 멀찍이 떨어뜨려 놓죠.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? 하지만 이미 승현이는 역지사지 상태예요. 자기도 해놓고 당해보니까 마음이 썩 좋지 않았던 거죠. 이걸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어떻게 표현을 해야 이 친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? 꼭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서로 마음이 다치지 않고 관계를 유지하는 법에 대해서도 이 질문을 통해서 엄마와 아이가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이번엔 3번째 질문입니다. 이제는 우진이가 다시 돌아왔어요. 승현이 옆으로. 고맙게도 우리 승현이 옆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우진이는 승현이를 싫어하고 승현이는 여전히 우진이를 좋아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고 유나를 좋아하는 것 같다라는 걸 어렴풋이 눈치를 챘어요. 자, 우리 선생님이 창훈이가 전학하기 전에 승현이한테 우리 창훈이 좀 일주일만 잘해줄래?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과연 우리 선생님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짝을 하고 있는 동안 좋은 관계를 맺게 도와줄 수 있을지,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, 내가 선생님이라면 어떤 방법을 마련해 주겠다라고 해결책을 내놓으실 수 있는지
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어요. 실제로 이 문제 냈을 때 아이들이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. 승현이랑 짝하게 마음에 들지 않는 우진이. 승현이는 우진이를 너무 좋아하고, 어떡하지? 그런 친구들이 이런 대답을 냈을 때, 한 줄씩 안 쳐요, 선생님. 한 줄씩 지금은 코로나라서 저희 이제 짝 없어졌거든요. 그래서 한 줄씩 안 치면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뭐 이런 얘기도 하고, 다시 마음 나누기 공책을 서로 바꿔서 본다든지,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, 과연 우리 아이들은 어떤 답안을 내어놓을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? 제가 어제도 우리 친구들과 글쓰기 수업을 진행을 했었는데, 우리 아이들은 이런 마음을 나누고 그 사람의 생각은 어떨까라고 짐작하는 질문에서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. 그런데 또 특이한 점 하나는 앞에서 이끌어갔던 친구나 부모님에 대한 대답의 연계성을 가지고 복사 붙이기 그리고 확장을 합니다. 아까처럼 한 줄로 안 쳐요 했다면 그 다음 아이는 한 줄로 안 치고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.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창의적인 발상이 금방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던질 때에 엄마가 여러 가지 답안, 적어도 두세 가지 답안을 마련을 해놓고 그 다음 것들을 요구를 해야 그러면 나는 한 가지 더 하기도 하고 그 중에 하나 골라 잡아서 또 확장을 시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엄마가 책을 읽으면서 확장된 생각을 가지는 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고 책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특히 공감하고 이런 역지사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이야기를 나누는데 더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글을 쓴다는 건 책을 읽으면 무조건 쓸 수 있는 작업은 아닙니다. 그럼 책을 굉장히 많이 읽은 사람들은 다 글을 잘 쓰겠네요? 대부분은 글을 잘 쓰시지만 그런 분들이 북 리뷰를 한다거나 책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랑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은 본인 책을 글씨로만 읽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깊이 읽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눌 수 있는 일들인 거죠. 그래서 나 책 하루에 몇 권 읽어, 한 달에 몇 권 읽어 이런 거 너무 중요하기는 한데 그 책을 내가 얼마나 깊이 읽었는지 글을 얼마나 자주 쓰는지에 대해서도 이 독서를 지도하는 데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거 알려드리고 싶고 우리 어머님들은 같이 한번 아이들이랑 글을 써보면서 질문도 던졌지만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고 쓰기가 좀 힘드시다면 그 질문에 대한 적어도 대답을 말로 풀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갖추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오늘 저처럼 책에서 질문이 딱딱 떠올랐을 때 포스트잇을 한 번씩 붙여보셨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. 마음을 나누는 곳, 생각을 깊이 좀 해봤으면 좋겠는 곳에는 연필로 줄도 한번 쳐보고 동그라미나 박스 표시도 한번 해보고 별표 땡 한 번 더 해주시고 그러면서 아이들이랑 엄마가 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저의 이야기가 좋은 팁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또 다음 주에 어머님들과 새로운 이야기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